안녕하세요. 역규기입니다. 이번에 이집트에 아이 동반하여 가족여행으로 7박 8일 다녀왔는데요.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던 지난 여행을 되돌아보며 이집트 여행을 꿈꾸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꼴랑 한번 다녀온 주제에 무슨 혓바닥이 이렇게 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년신사 역큐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지요. 이집트는 파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집트 파운드에 30 정도 곱하면 한화로 계산이 됩니다. 3년 전에 1파운드가 70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1파운드가 28원 정도 하니 환율 생각하면 지금 이집트 여행하는 시기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입장료가 이전보다 대폭 올랐습니다. 최신 책자나 안내 영상들보다 30% 안팎 오른 느낌이에요. 피라미드 등 유적지, 박물관, 신전 등 예약 정보는 이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3인 기준으로 입장료가 은근히 부담되는데요. 3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4만원 중반에서 5만원 초반 정도 들었어요. 하루에 여러 군데 입장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 여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는 모두 카드로만 결제가 됩니다. 그 와중에도 표 뒤로 빼돌려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으니 아무튼 나의 티켓은 내가 결제하는 게 속도 편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래블로그 카드를 이용해서 여행을 했는데요. ATM에서도 수수료 없이 현금 인출을 하였고 카드 결제할 때에도 바로 자동 충전되니 편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가끔 안 될 때도 있어서 비상용으로 신용카드 한 개 사용하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 굉장히 친절했는데요. 갑자기 다가오는 과도한 친절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행사 직원인 것처럼 가방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돈을 요구합니다. 진짜 누가 봐도 직원처럼 있는 사원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길을 안내해 주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공통점은 돈을 줘도 무조건 적다고 인상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기분 좋게 끝나기가 쉽지 않으니 친절은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렌지, 딸기 등 과일 맛은 한국과 비슷하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과일을 직접 사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슈퍼마켓에서 대추여자 초콜릿을 사시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사면 한 봉지에 25,000원이 넘는데요. 4,000원 안팎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시작 전에 미리 물이나 이온 음료를 구입해서 가방에 들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따로 물이나 음료를 구입하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구입할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까르낙 신전 앞에서 게토레이 하나에 200파운드를 불러서 기가 찼었습니다. 숙소 주변에 적당한 마트나 구입처가 있으면 일정에 맞게 미리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집트의 모습을 보며 재미와 도전, 모험의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한 여행이었는데요.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보통 많은 기사님들이 창문을 열고 다녀서 매연과 온갖 냄새가 들어오는데요.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닫지 않거나 닫은 후에 슬금슬금 여는 게 대부분이어서 약간 힘들었어요. 이집트 입국할 때 도착 비자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 비자를 구입할 수 있는 창구가 3군데 정도 있습니다. 1인당 25US달러고요.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가 되는지는 창구에서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줄 짧은 곳 선택하셔서 줄 서시면 됩니다. ATM도 여러 군데 있으니 달러가 없는 경우 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달러를 환전해 오시면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돈의 카이로 공항 많이 들어들 보셨지요? 온갖 호객과 삐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아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 때 카이로에 사는 친구가 있어 우버를 잡아주었었는데요. 공항 출구에서 택시 기사가 우버 노, 우버 노 하는데 공항 도착층에서는 우버를 잡을 수 없지만 도보로 내려가서 주차장에서는 우버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미 예약한 차량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에도 수많은 차들이 멈추거나 사람이 와서 택시, 니하오, 차이나, 택시 외치는데요. 그냥 한국말로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알아서 갑니다. 팔짱을 끼거나 우르르 달려오는 식의 위협적인 영업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카이로에서 우버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차량의 수준이 그러한데요. 가격이 조금 비싼 우버 컴포트가 있지만 친구가 부른 우버 X가 더 좋은 차가 올 때도 있었어요. 시내를 이동할 때 우버는 생각보다는 잘 잡히는 편이었는데요. 우버 컴포트든 우버 X든 아무튼 잡아타면 성공이지만 혹시 모르니 컴포트를 추천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인드라이브라는 앱을 더 많이 쓴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카이로에서는 우버나 다른 예약 차량을 이용했고 룩소르에서는 택시와 흥정에서 하루 다니고 지성 투어 차량을 하루 이용했습니다. 공항 픽업이나 샌딩은 리모트 투어나 런던 캡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깨끗한 차량이 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약 40분 걸리는 곳에 숙소가 있었는데요. 벤 차량이 26달러였습니다. 사실 공항 빠져나가고 공항 가는 게 이집트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알림칸에 남겨놓을게요. 리모 투어 같은 경우 피라미드 투어나 다른 차량 예약도 가능하니 가격 비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카라에 있는 조세르 피라미드 지역에 갔는데요.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자 피라미드보다 크기는 작지만 피라미드 건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만 딸랑 있지 않고 사카라 컴플렉스로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라미드와 이모탭 박물관을 갈 수 있는 기본형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입장료를 사고 들어와도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카이로 시내에서 40분 안팎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통은 투어 프로그램으로 오시곤 하는데요. 인드라이브 택시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에는 주변에 식당, 카페 등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애매해서 저희는 먹거리를 미리 포장해 왔어요. 이집트 유적지 대부분이 면적은 넓고 주변에 편의시설은 없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해오면 끼니 때우기도 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가이드 없이 방문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신기한 마음에 구경하며 사진 찍었어요. 벽에 있는 그림들 보는 것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 어르신은 입구에 앉아 계시길래 표 검사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들어가도 된다고 친절히 알려주시고 길 안내도 해주시더라고요. 중간부터 느낌이 쎄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적당히 드렸더니 금액이 적다며 엄청 불평하셨어요. 일단 누가 말 걸거나 호의를 베풀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NO! 외치거나 한국말로 아무 말이나 크게 떠들며 거절했답니다. 아부타르 코샤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제 거 다 먹고 아들 것도 먹고 남은 것 포장도 해왔답니다. 매장에서 먹을 경우 사이즈는 동일 사이즈더라고요. 가격은 80파운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쌀, 콩, 파스타면에 토마토 소스와 양파 갈릭 소스 등 넣어서 섞어 먹는 건데요. 사장님이 이걸로 성공하셔서 이 건물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꼭 아부타르기 아니더라도 코샤리는 꼭 드셔보세요. 카이로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사막으로 파이움이 있어서 파이움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점점 도시에서 사막으로 바뀌어가는 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이움 시내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파이움 사막 투어를 위해 지프차로 갈아탔습니다. 지프차 투어와 식사까지 해서 1인당 50US달러 현지 투어를 이용했어요. 파이움의 고래 화석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주변 경치 구경하며 정해진 길로만 가는 거라면 카이로에서 택시로 흥정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구경하다 한국분을 만났는데 한국 돈으로 10만원 정도로 하루 택시 렌트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승용차기 때문에 사막 내부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프차의 묘미 중 하나로 모래 언덕을 차로 넘는 건데요. 맨 앞에 타있던 저도 무서웠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서 바라볼 때 더 위험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좋아 죽었습니다. 이집트에 오시면 사막 투어 한 번은 꼭 추천드려요. 저희는 시간과 아이들 체력상 가까운 곳으로 다녀왔지만 이외에도 많은 사막들이 있고 날씨에 따라서 캠핑도 가능하니 색다른 경험을 하기에는 최고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모래 썰매를 타면 웬 아이가 와서 썰매를 들고 올라가 줍니다. 물론 나중에 팁을 줘야 하고요. 아이들 썰매는 바로 챙겨주더니 제 거는 슬슬 잘 안 챙겨주긴 했습니다. 사실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제가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타고 내려갈 때는 재밌는데 올라올 때는 정말 숨 넘어가더라고요. 사막 투어 하는 날은 모래를 뒤집어 쓰게 되니 옷은 그냥 전날 입었던 옷을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자. 피라미드 티켓 오피스는 두 군데 있는데요.
빠니님 영상에서 봤던 입장구 쪽은 나갈 때 보니 여전히 번잡하더라고요. 저희는 쿠프 피라미드 근처에 있는 티켓 오피스 쪽으로 갔는데 기계에서 쾌적하게 티켓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단 티켓 비용이 많이 올랐으니 참고하시고 특히 내부까지 들어가려면 비용이 훨씬 더 지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실제로 보면 감탄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감흥이 없더라고요. 엄청 크고 진짜로 보면 더 크다고들 하는데 저에게는 그냥 다들 엄청 크다고 하는 곳에 와봤군,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고 아무튼 큰 건축물이었어요. 피라미드 내부를 들어가는 표는 따로 구입해야 하는데요. 내부 입장 입구에서도 QR로 표를 바로 살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가자고 떼부려서 구입을 시도했지만 인터넷 연결이 느려서 결제에서 막히는 바람에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낙타나 말들이 길에 똥을 싸고 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치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날도 차량을 하루 렌트해서 편하게 다녀왔어요. 쿠프 피라미드 보고, 다음 피라미드 보고, 피라미드 뷰 보고, 식당 가고, 스핑크스 가고 이렇게 했는데요. 각 포인트마다 주차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1월에는 날씨가 엄청 덥지는 않아서 걸을 수 있는 거리기는 한 것 같아요. 점심 식사는 나인 피라미드 라운지라는 식당에서 했는데요.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오거나 낙타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차량 없이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피라미드 파노라마 뷰에서 즐기는 깔끔하고 쾌적한 식사는 이집트 여행 기간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눈치 없이 쓰는 것만 해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가격대는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파노라마 뷰 스팟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은 뷰였어요. 사실 파노라마 뷰가 제일 잘 보이는 특정 장소는 가이드 투어를 하면 알 수야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즐기기에는 이곳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와인이 생산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사실 맛은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집트 와인이라니 생각을 하니 느낌이 색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피라미드 뷰에 멋진 서빙까지 어우러져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핑크스는 제일 나중에 보았는데 저는 오히려 스핑크스가 재밌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생각보다는 작다고들 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웅장해 보였어요. 재미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찍는 포즈나 구도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따가운 햇빛이나 체력 저하, 다리 통증 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카이로에서 룩소르는 에어 카이로, 룩소르에서 카이로로 올 때는 이집트 에어를 이용했는데요. 운 좋게 연착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룩소르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과 둘째 날 8시간 렌트 후 공항 샌딩까지는 지성 투어로 130 US 달러로 예약했습니다. 기사님 따라 영어 소통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하시더라고요. 카르낙 신전은 낮에, 룩소르 신전은 밤에 방문했는데요. 신전이 매우 넓습니다. 가이드 투어 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 유럽 사람 가리지 않고 많았어요. 1월이 날씨가 선선한 편이라 성수기라고 합니다. 솔직히 낮에 다닐 때 뜨겁기는 하지만 못 다닐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늘에 들어가면 선선한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여행하기는 딱인 날씨였어요.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가이드 없이 그냥 구경 다니는데요. 사진 찍고 구경하는데 충분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가이드가 있으면 좋기는 할 텐데요. 그냥 다녀도 이집트인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힐튼으로 했는데요. 이야,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저는 부분 나일뷰의 조식과 석식 추가 패키지로 약 48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룸은 낡은 모습이긴 하지만 수영장과 식당에서 나일강을 보며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 여행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흥정에 매연에 말 걸고 긴장 바짝 하고 다녀야 되는데 정말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힐튼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호텔에서 잡아주는 택시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까르낙 신전까지 100파운드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 중 친구가 기사분과 쇼부를 쳐서 한 대당 600파운드로 반나절 렌트를 했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목말라 해서 슈퍼마켓 들려달라고 했는데 나름 가격이 싸고 깨끗한 곳으로 안내도 해주시고 여기저기 들렀다 나올 때까지 잘 기다려 주셨어요. 물론 더 싸게도 흥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집트 친구 말로 해봤자 몇천 원 더 주는 거니 그냥 정신건강에 편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까르낙 신전에서 나왔을 때 다시 인드라이브 부르거나 흥정했으면 더 지쳤을 텐데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힐튼 수영장은 나름 온수라 1월의 날씨에도 오전부터 물놀이하기 좋았습니다. 솔직히 신전이고 뭐고 여기서 수영이나 계속하고 싶었는데 체크아웃을 얼른 하고 서안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펠루카는 1인당 200파운드로 흥정해서 탔어요. 선장님이 자기 배 좋고 깨끗한 배라고 더 세게 불렀었는데 그냥 알아본 가격으로 바득바득 우기니 협상 완료되었습니다. 펠루카는 무동력 배로 선셋 시간에 타면 노을 지는 나일강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배를 모시는 분도 사진도 정성스럽게 찍어주셔서 내릴 때 팁도 드리고 내렸어요. 생각보다 금방 어두워지니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가 진다 싶으면 계속 찍으셔야 됩니다. 왕가의 계곡과 장제전을 가는데요. 왕가의 계곡이 저는 피라미드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에 이런 걸 만든 사람도 대단하고 무덤이 있는 걸 알고 훔쳐간 도굴꾼들도 대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도 대단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도 화장실 앞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화장실 사용료로 20파운드 안팎씩을 내야 합니다. 약간 랜덤 가격이라 어린아이는 무료로 넣어주는 곳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아이도 돈을 다 받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왕가의 계곡 기본 입장권을 구입하면 3군데 무덤을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투탕카멘 묘 등 몇몇 무덤은 별도 입장권인데 이건 후기들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 3군데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서안 투어를 할 때 점심이 애매하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맥도날드를 미리 포장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곳곳에 그늘진 의자가 있어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왕가의 계곡이나 장제전 모두 관람 시간은 아주 길지는 않았습니다.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을 여러 개 들어가실 게 아니면 2군데 모두 2시간 안쪽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 시간 계산하실 때 참고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저희는 충분했어요. 2군데 모두 매표소에서 입구 부근까지 다니는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는데요.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아이들 앞에 타라고도 하고 핸들도 잡아보라고도 하고 어른에게 운전도 해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돈을 요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차는 한 대에 50파운드로 흥정해서 잠깐 탔습니다. 처음에 200파운드를 부르지만 번역기 돌려서 써놓은 다음에 오케이 하니 금방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도로로 달리다 보니 매연도 엄청 심하고 무엇보다 말이 너무 불쌍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케밥기 식당은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직원도 친절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펠루카 타는 선착장 바로 옆이니 펠루카 타고 바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선착장으로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요. 이곳에 삐끼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붙는다 싶으면 무조건 바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동굴교회 가는 길에 일명 쓰레기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여행 전에 영상에서도 접해본 곳이었지만 두 눈으로 보니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사실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안에서 빵도 굽고 음식도 먹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일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을에서 사는 분들 중 많은 비율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실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으니 동굴교회에 오신다면 2곳을 모두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왔을 때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곳만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 동굴교회에서도 냄새가 나서 저는 조금 고생을 했는데요. 집에 가는 길에 다시 쓰레기 마을을 지날 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타델은 입장료는 비싸지만 딱히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날씨가 추웠어서 그랬나 이 안에서 걸어야 하는 구간도 많고 날씨도 뿌연 날이라 도시 전경도 그냥 그랬습니다. 대신 동굴교회와 거리가 가까우니 동선과 일정을 고려하셔서 방문 여부를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넬 칼릴리 시장은 심하게 호객 행위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딱히 쇼핑에 관심이 없어서 정찰제 가게인 조르디에서 기념품을 구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생각보다 가게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을 것들 다 있어서 마그넷이랑 에코백 같은 소소한 물건 구입을 했어요. 시장 주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예정이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이동 후에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쭉 구경하시고 다른 블럭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장 안쪽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비둘기구이, 기타 등등 요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가격대는 있는 편이었고요. 망고 주스가 제일 맛있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애매했어요. 시장에서 나와서 지하보도로 길을 건너면 알아즈하르 모스크가 있으니 함께 구경하시면 일정이 딱 들어맞습니다. 즐거웠던 7박 8일의 이집트 자유여행. 저희는 일정이 로마인 마드리드 아웃사이드에 방문한 이집트라 아주 묘하고 애매한 일정이었는데요. 모든 여정이 끝날 때쯤 여행에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진 않더라고요. 이유는 카이로를 다시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인크레더블한 카이로, 그리고 이집트 여행. 마음은 안정이 되면 모를까 다시 방문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도 위대한 문화유산,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향기와 사람들 간의 옥신각신의 시간들을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들 있냐? 큰 돈이겠다. 20 있다. 2. 2? 3? 2? 너는 가지마. 2.